안녕하세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황일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올해 기출문제 해설을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는요. 일단은 조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문 문제. 거의 한 80% 이상. 갈수록 이런 그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정답 시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죠. 확실하게 조문이 있으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론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기타 금융 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로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여기서 시험이 거의 매년 한 10문제 이상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는 10문제 이상이 되더라고요. 10문제 이상이 나오더니 이게 이제 법률로 이제 이관했어요. 그래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약칭인데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은 대폭 줄였습니다. 거기에 소멸시효 정도의 조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제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쪽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에 있으면 국회 개정을 할 때 국회 통과하지 않아도 쉽게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법에 규정을 해버리면 이를 개정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쪽에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내용들 위주로 그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행령이나 또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위임 규정을 넣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임 규정으로 나왔던 게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범 사례. 예전으로 치면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범 사례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2024년이죠. 2024년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그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각 금융기관에다가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을 해라 하고 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 각 금융기관별로 이런 내용을 정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 이렇게 조회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시험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시험이. 거의 한 10문제 가까이 시험이 나왔는데 물론 개인채무자보호법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출제 지문을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정답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의제기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거기에가 한 문제가 인정이 됐습니다. 모두 맞기 형식으로.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그렇게 인정이 됐고 그런데 그 정답 시비가 있었던 그 이의제기 문제를 해설을 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해설 내용이 현재 나와 있는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범 사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조문의 내용과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뭔지 이거의 해설이 조금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또 하나 뭐 여기 정확하게 채권 추심 내부 기준 모범 사례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 내용을 보면은 뭐 채권 추심할 때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정확한 근거를 찾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회를 하자면 뭔가 이렇게 크게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문제의 그 은행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기존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스타일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조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명한 조문들 있죠. 그 조문의 근처에 있는 조문들이 있어요. 인접 조문들. 그런 조문들을 지문에다 배치를 시켜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인데 보통 출제하시는 분들, 뭐 다른 모든 시험들이 그렇습니다. 출제하시는 출제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출제라고 하는 것은 출제 범위를 확장시키고 넓히고 하는 역할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생뚱맞은 데서 낼 수는 없고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시켜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야만 똑같은 문제를 안 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관련된 부분에서 낼 수 있고 또 인접 조문에서 내는 거는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 뭐 이론에서 낸다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버리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 조문들에서 내면 명확하게 몇 조에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런 조문이 나와 있는데 그 근처에 조문들